만바, Linear Time Sequences Modeling with Selective State Spaces 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된 김재성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Transformer vs State Space 모델이란 첫 번째 목차에서는 트랜스포머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간의 차이, 그리고 현재 산업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과 만바 베이스드 모델 간의 차이를 알아보게 되고요. 두 번째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란 뭔지, 그리고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인 히포라는 논문에 대해서는 히포가 뭔지, 그리고 왜 히포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바에서 히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네 번째 만바 파트에서는 만바 모델에 대한 수식과 실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텐션은 이제 쿼리 키의 닷 프로덕트를 통해 인풋 벡터별 유사도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닷 프로덕트는 수식적으로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토큰별 유사도를 수치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키의 데이터라는 토큰과 쿼리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EM, 파워, 유저, to 라는 전체 토큰 간의 상호작용을 수치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텐션이 이렇게 토큰별 상호작용을 수치화하고 왜 이것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음 그림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ello, my name is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현재 is라는 스테이트에서 이전 토큰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텐션은 각 토큰별 유사도를 전부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타임 스텝에 있든 그 이전 스테이트 간의 상호작용을 전부 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텐션의 트랜스포머 모델에도 되게 큰 단점이 있는데 바로 이전 타임 스텝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Hello, my name is Merton 이라는 문장이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여섯 번째 타임 스텝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섯 번째 타임 스텝에서 계산한 어텐션 값, 즉 다른 토큰별 유사도 값을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ach time step에서 저희가 전부 다시 이 어텐션 값과 MLP 계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속도가 상당히 늦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쿼드라틱하게 그 훈련 컴퓨팅 자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 타임 스텝별 계산이 각각, 즉 컨티뉴어스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병렬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속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다음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입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RNN이 있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 x1의 타임 스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x1의 인풋인 타임 스텝 1의 인풋인 x1이 모델로 들어가게 되고 이 모델이 이전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인 x1의 스테이트 값을 바로 받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 타임 스텝의 인풋 값 계산은 이전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풋에 대해서만 추론을 진행하면 되죠. 이전 타임 스텝은 이전 그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는 이전 타임 스텝에서 이미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 속도가 상승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전 타임 스텝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현재 타임 스텝의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 모델을 병렬로 훈련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속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트랜스포어는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론 시에는 각 타임 스텝마다 계산을 개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쿼드라틱하게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RNN은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 느리지만 결국에는 이전 타임 스텝의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론 시 리니어하게 추론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만바 모델을 가져와 봤는데요. 모델은 팔콘 만바 7B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를 이제 현재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인 라마 3.1과 미스트랄 7B와 비교를 진행하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벤치마크에서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스트럭처만 다르지 같은 데이터로 학습시킨 팔콘 3 7B와 팔콘 3 만바 7B와의 성능을 비교하자면 전체적인 지표에서 전부 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이 만바 모델보단 아직까지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뛰어난 스트럭처인 트랜스포머의 성능과 유사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상당히 뛰어난 모델이다. 또한 만바에 대한 논문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연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만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받아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모델인데요. 소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H바는 현재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H는 이전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 그래서 X는 현재 타임 스텝의 인풋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전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인 HT와 A 매트릭을 곱하고 현재 타임 스텝의 인풋인 XT와 B 매트릭을 곱한 후 더해서 현재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인 H바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를 C 매트릭과 곱해서 현재 타임 스텝의 아웃풋인 YT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말 그대로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받는 모델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산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아본 식으로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A 매트릭과 B 매트릭을 A 바 매트릭과 B 바 매트릭으로 바꿔줌으로써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A 바식은 exponential 델타 A를 두게 되고 B 바 매트릭은 제로 오더 홀드라는 방법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것이지만 현재 디스크리타이즈한 인풋 x0, x1, x2, x3, x4, x5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디스크리트한 인풋을 결국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를 델타만큼 늘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결국 x3라는 인풋은 디스크리트한 인풋이지만 이를 델타만큼 연속적으로 이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받을 수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 A 바메트릭, B 바메트릭, C 바메트릭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디스크리타이즈 시켜서 디스크리트한 인풋을 받을 수 있는 매트릭, 즉 A 매트릭에서 A 바메트릭으로, B 매트릭에서 B 바메트릭으로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임 스텝의 인풋에 대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면 다음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타임 스텝 0번째에서는 0번째의 인풋인 x0가 들어오게 되고 이를 B 바 매트릭이 받아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인 현재 타임 스텝 0의 스테이트인 H0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0를 시메트릭과 곱해서 타임 스텝 0의 아웃풋인 Y0를 만들어내면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선 이제 타임 스텝 0번째 스테이트인 H0와 A 바메트릭을 곱하고 타임 스텝 첫 번째 인풋인 X1과 B 바메트릭을 곱한 후 더해서 타임 스텝 첫 번째 스테이트인 H1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H1을 C매트릭과 곱함으로써 타임 스텝 첫 번째 아웃풋인 Y1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타임 스텝 첫 번째 스테이트인 H1과 A 바메트릭을 곱하고 타임 스텝 두 번째 인풋인 X2와 B 바메트릭을 곱하고 더해서 타임 스텝 두 번째 스테이트인 H2를 만든 후 이런 H2를 시메트릭과 곱해서 타임 스텝 두 번째 아웃풋인 Y2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식들은 아까 만들어낸 그런 스테이트를 말 그대로 펼쳐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1은 결국 A바 B바 U0가 결국 타임스텝 0번째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X2를 보시면 A바 제곱 B바 U0 플러스 A바 B바 U1이 이전 타임스텝 0번째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전 타임스텝의 스테이트 수식을 펼쳐서 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임스텝 Y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를 리니어한 커널로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널을 사용해서 저희가 병렬적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병렬화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타임 스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적절한 계산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는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인풋인 is에서는 첫 번째 인풋인 hello의 스테이트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스테이트인 빨간색 블록이 다섯 번째 스테이트에선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스테이트를 관장하는 매트릭이 A바 매트릭인데 예를 들어 현재 저희가 타임 스텝 100번째에 와 있고 타임 스텝 0번째에 들어간 스테이트는 결국 이런 A바 매트릭에 대해서 100번 곱해지는 수식을 취하게 되겠죠. 현재 타임 스텝 100번째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전의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는 결국 잊혀지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히포는 결국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인데요. 계속해서 길어지는 스테이트를 효과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히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진 않겠지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히포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n이 k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취해주고요. n이 k와 같을 때는 n 플러스 1을, n이 k보다 작을 때는 0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각화를 하자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n이 k일 때는 n 플러스 1, 대각행렬이죠, 현재. 이렇게 1, 2, 3, 4로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n이 k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매트릭스를 채워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이 k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활용해서 매트릭을 채워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히포 매트릭으로 이제 A를 초기화해주고 훈련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결국 좀 더 오래 스테이트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맘바입니다. 결국 이 맘바에서 제안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렉티브 카핑입니다. 결국 기존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A바 매트릭, B바 매트릭, C 매트릭은 전부 고정된 웨이트 값을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임 인베리언트합니다.
결국 모든 인풋에 대해서 같은 매트릭스, 같은 값으로 같은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핑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풋이 들어오고 이를 그대로 내뱉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나 셀렉티브 카핑과 같은 특정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값을 주고 특정 부분에서는 큰 값을 줘서 기억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매트릭을 곱하기 때문이죠. 인덕션 헤드도 같은 문제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요. 결국 이전에 발견됐던 패턴을 추출하여 재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체인 오브 소트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내가 특정 질문을 줬을 때 답을 하는 태스크와 같은 체인 오브 소트와 같은 일들에게서도 낮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도 결국에는 같은 매트릭으로 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바 연구진들은 기존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빨간색 부분으로 바꿔줌으로써 타임 베리언트 하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기존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수식입니다. 여기서 A, B, C 매트릭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 결국 A, B, C 매트릭은 전부 인풋 벡터 사이즈인 D차원과 히든 스테이트인 N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 B 매트릭과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기 위해 델타 값을 추가시켜서 현재 A, B 매트릭을 A바, B바 매트릭으로 변경시켜주는 것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결국 타임 베리언트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인풋 자체를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현재 B 매트릭을 만들기 위해서 SB 매트릭의 X값, 결국 인풋 값의 아웃풋 자체를 B 매트릭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히든 스테이트로 그 매트릭의 크기가 정해지게 되고요. C 매트릭도 같이 SC 매트릭에 X를 넣은 것의 아웃풋 자체를 C 매트릭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델타 값인 discretize, 결국 인풋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줄 것인지에 대한 값도 따라서 B, L, D 값으로 차원이 정해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인풋 값에 대해서 매트릭스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타임 인베리언트 했던 각각의 매트릭스들이 타임 베리언트 하게 바꿔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만바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알아봤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중간에 있고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그리고 게이티드 MLP에 대한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티드 MLP는 이제 특정 벡터 값을 꺼줄지 켜줄지에 대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이 간단해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카핑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 모델인 SF4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어큐러시를 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덕션 헤드 태스크에서 또한 거의 100%에 가까운 어큐러시를 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죠. 또한 여러 가지 모델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알아봤듯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데이터로 학습시켰음에도 만바 모델의 성능이 조금 더 낮은 것을 봐서 아직까지는 트랜스포머의 아성을 뛰어넘기에는 부족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한 김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